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또 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하는데 5% 상한제 이거 세 가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제 땅사고TV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땅사고TV 데스크탑 메인 PC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보면 생성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부동산 화재보험, 부동산 도서 추천, 제가 지금 바빠서 별로 못하고 있네요. 부동산 여행 많이 올리는 게 혁신도시 소식, 호남 부동산 소식, 전국 부동산 소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강의,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 광고, 제가 본업이 공인중개사도니까 부동산 물건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모두 재생하시면 파트별로 하루 종일 영상이 재생되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오늘 뉴스를 보시면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지금 벌써 신고를 하고 있죠. 작년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2월에 신고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2020년 6월 1일까지 2019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실 국토부가 파악하지도 않았었고 지자체 정도만 임차인들이 자기네 그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죠. 그걸로도 지금 파악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나주혁신도시에 있는데 빛가람 주민센터에다 보통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나주시에 공유되고 또 국토부에 공유되는 것 같아요. 또 실거래가 신고 이런 사이트 어플 이런 데도 다 지금 이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공유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가 봤더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면 임동성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임동성이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나온 소득, 임대차 소득 이게 한 개의 사이트로 이게 통합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도 이렇게 통합되지 않을 거. 국세청 세무서 지금 나주 세무서죠. 나주 세무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 세무서하고 강남구청하고 이렇게 다 연동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임의 신고인 것 같아요. 임의 신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짜증낸 게 아니 지네들이 알아서 부과하지 차라리 왜 신고하라는 거야. 사실 어떻게 해요? 국세청도 다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니네가 알아서 신고하라 이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자진 신고해서 알아서 세금을 네가 스스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많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국세청이 나주세무서가 강남세무서가 예를 들어서 부산세무서가 사상세무서 대구세무서 대전세무서가 찾아가지고 홍길동이 누구 소득이 얼만데 단순경비로 부과할 것인지 종합합산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이거 파악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이면 단순경비로 신고를 할 것인지 종합합산으로 신고를 할 것인지 세채가 넘어간 2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너네들이 종합합산 스스로 계산해서 갖다 바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갖다 안 바칠 인간들도 꽤 있겠죠. 갖다 잘 바칠 인간들이 누구냐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인데 아파트 두 채나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내가 공공기관에 다녀.
중공공기관에 다녀. 이분들은 나중에 되면 승진과의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잖아요. 말썽나게. 그럼 이분들은 신고를 잘 할 것 같아. 누구는 신고를 잘 안 할 수 있겠죠. 채무 고지서가 나와도 끝까지 뻗어튕기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영업 하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그건 모르겠고 나는 끝까지 안 낼 거야. 모르고, 정부가 모르고 세무서가 모르면 넘어가겠지. 근데 우리가 세법에는 통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5년간 세금을 조사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는 10년간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하라고 했는데, 자진 신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아마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대한,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멸시효는 2020년까지 가지 않을, 아니 2000 뭐 예를 들어서 29년까지 가는, 30년까지 2030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 현 정부 스타일로 봐서는 법을 해석상 길게 잡겠죠. 그래서 10년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70만 원인데 가산세가 붙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세금은 가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 뭐 그다음에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쓰면 내가 나온 금액에 대해서 보통 막 때리거든요. 이제 70만 원 세금 나왔는데 안 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3% 때린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간별로 또 때립니다. 하루당 얼마씩, 하루당 뭐 0.00 몇 프로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년째, 5년째, 7년째 걸렸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다 계산해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기본 세금은 어떻다? 이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끝까지 안 내려고 하신 분도 있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신문을 이렇게 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바뀌는 시점, 현실화된 뜨거운 감자 전월세 신고제 맞네요. 전월세 신고제 도입합니다. 상한제 최대 5년 고주 뭐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기사가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A에서 Z까지, 그 다음에 뭐 도입, 그 다음에 또 뭐 이것과 또 청구에서 뭐가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계약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2년 계약했죠. 지금 임대차 2년 계약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더 살고 싶다. 외국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뭐 그런 거 좀 강력하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많이 뭐 좀 보호된 조항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기 특별하게 임차인한테 뺏어오는 경우, 자기 자녀가 무슨 결혼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증거가 나와야지 임차인한테 뺏어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게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 해봐야 4년이야.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면은 지금 임대차 사업이 4년 전월세, 8년 전월세, 5년 전월세, 10년 전월세, 이렇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임대 사업에 4년짜리하고 지금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임대차, 이런 주택임대 사업에 4년짜리 법을, 혜택을 없애버려야겠죠, 이제. 최소한 8년짜리, 10년짜리로 가야 될, 그것도 법도 또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대소득 과세에 의한 부속, 벌써 임대소득은 추징하고 있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만약 이제 21대에서 뭐 184 가까이 장악한 민주당이 강행할 것이다. 그냥 100%할 거라고 봅니다. 100%할 거라고 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자수처, 임대차보호법, 3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보호 3법. 기자분 예쁘시네요.
여기 뭐 지금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가 이게 지금 5%죠, 5%. 그 다음에 계약행시 청구권이 4년. 그래서 상속률 여기 5%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택임대 사업을 내든 안 내든, 우리가 지금 이 용어 자체도 좀 헷갈리긴 해요. 우리 대부분의 지금 그 국민들은 아파트 두 채나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큰 틀에 있어서 합법이고 뭐 정당한 거라고 봐져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이 대전제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월세 신고제는 뭐냐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 그래서 빨리 다 신고해라. 이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5%는 왜 나왔냐면 주택 임대차 사업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만 5%를 하고 나머지는 뭐 5% 올리든 10% 올리든 뭐 30% 올리든 그 시세대로 그냥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요것을 적용시키겠다 이거죠. 주택임대 사업자든 말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무조건 상속률을 5%로 인하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법, 상가에 대해서도 어떤 금액상의 지역별로 얼마 이하, 뭐 나주 같은 경우는 1억 8천 이하, 뭐 이렇게 해당되는 데만 5% 이상 못 올리고 5% 이하로만 올려야 되고, 그 이상의 이렇게 쉽게 능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하고 알아서 협상하라 이 내용인 거죠. 제가 상가를 잠깐 언급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요 전월세 상한제는 모든 주택한테 다 적용시켜 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지. 이게 민주당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고 이게 지금 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1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많이 하다가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의미하에 뭘 했었죠? 2년으로 늘려놨어요. 2년으로 늘려나는 것을 지금 현재 계약행시 청구권을 준 것은 4년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자,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은 4년짜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고 전월세 상한제도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주 입장에서. 만약에 20년,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동원되고 뭐 10월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면 10월 이전에 만약에 하는 건물주들은 얼마를 올릴 것 같아요? 4년치 가격을 올려버리겠죠. 왜냐하면 몇 개월간 공실 놔도 상관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제 폭등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3법, 임대차 보호 3법, 이게 시행되면 임차료가 폭등합니다. 임차료가 폭등하고, 제가 봤을 때 임차료가 폭등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말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 사람들은 또 민주당을 많이 까겠죠. 욕하고. 그죠? 근데 민주당을 일면 지지한 사람도 또 민주당을 욕을 하죠. 민주당이 그런 말을 요즘 많이 듣죠. 무슨 말을 듣습니까? 신보수다, 새로운 보수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법이 구멍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구멍이. 자, 여러 개 하더라도 무슨
그렇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몇 년이죠? 알파야, 알파. 무한대. 영구 무한이야. 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영구 무한이라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 영구 무한. 건물이 수명이 40년인데 4년 계약갱신하면 4년째 임차인 쫓아내고 그러면 내가 주택임대차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구청에도 신고하는 거예요. 두 군데 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 5%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 주고 임차인한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5% 인상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1억짜리 줬으면 1억 500.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끝이겠죠. 이제 두 번 합의면 끝이니까 5%. 근데 4년째 이제 5년 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이 건물주가 그때 갑자기 2억 부를 수 있잖아요. 전세 금액을 갑자기 1억 500에서 2억 부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 뭐 4년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4년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독일처럼 해야겠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5%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5%도 여러분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5%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영 건설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데 보통 8년짜리 10년짜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영 건설이 그 주택임대 사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1억짜리 전시를 가가지고 매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법상 여러분이 2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몰라요. 첫 해 임대차 계약은 2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상 그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안 해도 됩니다. 1년만 해도 돼요. 현재 지금 부영은 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짜리 전월세 계약이면 10년짜리 전세 계약이거나 10년짜리 뭐 월세 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2년은 예를 들어서 1억을 줬어요. 그 다음에 2년짜리에 1억 500. 1억 500에 5%. 그죠? 3년짜리에 4년짜리에 뭐 또 1억 500에 5%에 5%. 이렇게 계속해서 봐보면은 한 8년차, 9년차 때 되면 그 5%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완만하게 증가된 게 아니라 제이코브 곡선처럼 급등합니다. 급등. 10년 차에 금액이 엄청 급등해버려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짜리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임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과 부영건설과 계속해서 싸움박질을 합니다. 이해되신가요? 이게 5%만 주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인데요. 저는 상가 임차인들한테 5%만큼 엄청 걱정하는데 그냥 5% 신고하시라고 합니다. 해마다 그러면 5%씩 올려라. 5%씩 올리면 5, 6년, 7, 8년째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월세 100만 원을 2년짜리 100을 주고 3년짜리에 5%,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합니다. 4년짜리에 5% 올리고 5년짜리에 5%, 월세의 100의 5%가 아니라 105만 원의 5%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래프에다 엑셀에다 넣어놓고 계산해 보면 7, 8년째나 9년, 10년째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5%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10년째치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이해되신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4년짜리 해봤자 힘들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해줘봤자 임차인 보호가 전혀 쉽게 말하면 은발의 오줌 누기다. 은발의 오줌 누기. 이게 당장에 한 4년 정도는 임차인들도 잘 몰라요. 중개사들도 못 싸움하기 위해서 그냥 2년 계약해 줄 건데 건물주들은 완강하죠. 이거 임대사업 하신 분들은 다 1년짜리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첫 해만 2년 하고 그 다음 갱신할 때는 무조건 1년 계약으로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봤는데 100%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 조금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야 이제 앞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더 폭탄 맞습니다. 더 폭탄 맞아요. 이거 시행되기 전에 평균 그 전에도 1년에서 2년으로 그 임대차 할 때도 한 20%에서 30% 올랐고요. 요거 했었을 때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입법 강화하면 임차료가 20%에서 30%는 튀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4년째에 또 뭐냐면은 4년째 어떻게 해요? 4년째 다 쫓아내겠죠. 그 임차인들 무조건 쫓아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시 또 20, 30%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우리 봐보시면 부동산은 보통 사람들이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땅. 그죠? 봐봐요. 쭉쭉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가 나오네요. 예, 광주에 제가 나주혁신도시 여기 살고 있는데, 광주에 내 땅이 있고, 서울에 내 땅이 있어. 그럼 이게 소유권이 내 거니까 내 거야. 여기 써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그죠? 이 땅은 다 뭐예요? 대한민국 거라니까요. 여기 황해도도요, 바다도, 동해도, 여기도 남해도, 이런 데도 다 대한민국 거예요. 여기서 있는 공해상에서 이거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없죠.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광주, 광역시, 여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시, 이 경기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경기도라고 써져 있나요? 서울이라고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거고요. 여기는 광주 거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거예요. 여기는 제주도 거고. 여기는 국토부 거예요. 바다는 국토부 거. 공해상에서도 다 어민들한테 세금 징수하죠? 세금 다 징수해요. 국가는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장부를. 등기라고 하는 장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해요? 세금이라는 걸로 연에 한 번씩 뜯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주는 통상 세입자한테 얼마씩 임차료를 받아가냐면 연에 1년 기준으로 세금을 받아갑니다. 1년 기준으로. 통상 내가 1000평의 땅을 임차를 줬어요. 3000평의 땅을 임차를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월 단위로 보통 임차료를 받아간 게 아니라 연 단위로 받아가요. 야, 월세를 받아간 게 아니라 연세를 받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세금을 1년에 재산세나 종부세를 뜯기는 거나 연에 한 번씩 내가 토지를 쓰면서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나 뭔 차이예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한테 갖다가 1년 단위로 세금을 갖다 바쳐. 그리고 나는 임차인한테 월 단위로 세금을 명칭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명칭은 그것이 세금이든 임차료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 이해를 해보세요. 내가 임차인한테 세금이라고 명목으로 뜯어내든 과태료라고 명목을 해서 뜯어내든
월세라고 해서 뜯어내든 임차료라고 해서 뜯어내든 세금이라고 해서 뜯어내든 계속해서 나는 임차인한테 매월 100만 원씩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자를 계산하고 관리비 그 재산세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국가가 재산세를 많이 부과를 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과를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힘없는 나는 국가가 기분 나쁘다고 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막 소송 냅니다. 이것이 비례 원칙에 위반됐고 과도하고 어찌고 이렇게 해서 세금에 대해서 항거를 하죠. 투표로서 또 항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정보를 찍어주니까 또 혜택이 안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편한 방법은 뭐겠어요? 지주나 건물주는, 알았어. 정부가 나한테 뜯어갔으니 계산기 툭툭툭 두드려 보고 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임차인한테 추가적으로 그만큼 뜯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국가가 못 뜯어내게 지금 5% 상한선을 정한 거잖아요. 국가가 봐봐요. 5%. 자, 임대차 보호 3법 해가지고 국가가 5%를 못 뜯어내겠어. 그러나 4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꺼번에 뜯어내버려.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알았어. 계약갱신 청구해라. 4년 후에는 너 나가. 그 다음에 이 4년 후에는 왜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그냥 나가 그러냐면 이게 1억 줬다가 1억 500 줬는데 건물주는 2억을 부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임차인은 깜놀이야. 뒤로 자빠져 버려. 2억 요구하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어차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싸우기 싫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살 거거든요. 아니 다른 핑계를 대. 내 아들이 와서 살 거거든요. 그냥 나가주세요. 그럼 이제 임차인은 나갈 생각을 하죠. 다른 데 알아보고. 그리고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5년 차 때 4년 말이 끝나고 나면 그냥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요. 2억으로. 서울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10억 전세가 갑자기 15억 전세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건물주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바가지로 욕을 합니다. 바가지로 욕을 해요.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불편스럽게 하니까 바가지로 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나 중산층들은 이걸 엄청 좋아하게. 그래도 내가 민주당 찍어줬을 때 민주당이 엄청 우리를 좋게 해줬네. 근데 4년만 지나고 나봐. 피박사, 폭탄이야. 이것을 그러면 우성향에 있는 정부들은 왜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행하면 건물주가 당연히 임차인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정도에 살고 계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월세를 받아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죠. 이게 소유하는 게 대부분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들이 소유를 해요. 그래서 노년에 그걸로 임차 수익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나 주택 한두 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월세 빼먹는 거 좀 짠하네. 그냥 먹고 살아라. 그 다음에 먹고 살고 대신 그렇게 되니까 월세를 조금만 받아라. 이제 이렇게 좀 깔려져 있는 거죠.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재산이 많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나쁘다고 내 재산을 뜯어간다고 욕을 할 거고,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서민과 중산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척 흉내만 내고 있다. 그래서 얘들도 신보수다. 이렇게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학자들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신보수다는 표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민주당도 신보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해주려면 이 정월세 상한제를 영구 무한으로 해야겠죠. 계약기 갱신 청구권도 영구 무한으로 해야겠죠. 어디처럼? 독일처럼. 독일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임대사업자들한테 이걸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할렘가 같은 게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 알았어. 임차료는 못 올려. 그러면 주택이 어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면 어떻게 한다? 건물주가 임차인 네가 고쳐서 써. 내가 임차료도 못 받고 올리지도 못하는데 그 수수료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야. 그냥 너 계속 살아라. 대신 임차료는 찔끔 올릴 테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 그래서 자꾸 뭐냐면은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봐보면 주택가가 못 사는 주택가가 대한민국 주택보다 더 훨씬 할렘가처럼 나빠집니다. 그것은 어차피 경제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으나, 자,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이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4년짜리로는 뭘 한다? 임차인들이 폭망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더 힘들기만 한다. 왕창 두드러 맞는다. 이게 제 오늘의 골자입니다. 한번 잘 보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주택을 빨리 사라 이거예요.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